여러분들 중 묻지 마세요. 산악회를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돌같이 차갑고 무뚝뚝한 아내, 대화가 없는 아이들, 중년이 후 집에서 가장의 고독은 날로 깊어지는 듯 합니다. 이런 고독의 늪에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도 있는 게 묻지 마세요. 산악회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묻지 마세요. 산악회를 처음 가게 된 남성의 사연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이라면 어떤 곳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70을 바라보는 60대 가장인 내가 처음으로 등산 동호회인 산악회에 가입했다. 이 산악회는 주로 묻지 마세요 여행을 자주 떠나는 산악회였는데 가입하고 얼마 뒤 드디어 나 역시도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에 올랐고 거기서 난 의도치 않게 뚱뚱한 아줌마와 짝이 되었다. 처음엔 별로였지만 어느새 내 짝이었던 이 뚱뚱한 아줌마에게 호감이 생겼고 헤어짐이 아쉬웠던 난 급기야 직접 건네받은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레는 마음을 담아 다음날 바로 그 뚱뚱한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신호가 가기 시작했고 난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되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던 여자에게 고백하는 설렘처럼 내 마음이 어느새 뚱뚱한 아줌마에게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전화기 속에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드디어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웬 남자가 받지 않겠는가? 분명히 똑바로 걸은 게 맞는데 남자가 받아서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그냥 무심코 툭 끊어버렸다. 난 속으로 이 아줌마가 실수로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줬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적어준 건가 싶었다. 룰을 깨고 버스 안에서 내가 하도 이름이고 지역이고 물어보니 거짓 쪽지로 하여금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 보니까 아까 내가 걸었던 그 뚱뚱한 아줌마의 번호다. 난 전화를 조심스레 받았는데 뒤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로 뚱뚱한 그 아줌마 목소리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전화하신 분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며 저번에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아줌마는 반갑다면서 수화기 너머로 인사를 한다. 나는 아까 전화를 걸었는데 웬 남자가 받길래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니 자기 막내 아들인데 데이터 다 쓰고 나면 엄마인 자기 폰으로 게임을 한다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목소리도 굵직해서 어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엄마 폰으로 게임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그냥 무심결에 받은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0대 중반에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라는 거다. 나는 그러냐면서 혹시 쪽지에 적힌 번호가 잘못된 건가 싶었다고 말하자 그럴 리가 있겠냐며 자기도 아무에게나 쪽지 안 건넨다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쪽지를 건넨 게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기 싫어서 언제 한번 또 볼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당장 내일 만나자고 했고 뚱뚱한 아줌마는 좋다고 한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서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설렘이 가득해졌다. 아내가 알면 안 되지만 어차피 각방 쓰고 산지 오래고 무뚝뚝한 돌덩이 같은 아내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나랑 마음에 맞는 아줌마를 이 늦은 나이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날이 찾아왔고 난 드디어 그 뚱뚱한 아줌마를 만나기 위해 등산복이 아닌 오늘은 양복을 갖춰 입고 나갔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맞춰 가보니까 그 아줌마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보고 반갑다며 미소를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는 먼저 와서 아이스 커피 시켰다고 하길래 나도 같은 거 시키겠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잠시 대화를 이어나갔다. 뚱뚱한 아줌마 나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는 등산복 입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양복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나 멋지시다며 연신 멋있으시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그 말에 어깨가 으쓱 올라갈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숍에서 나와서 강가를 한동안 걸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살며시 내 팔에 팔짱을 낀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고 어디 가서 식사나 하자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여기서 자기네 집 그리 멀지 않다며 자기네 집으로 대뜸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집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지 않냐고 말하니 남편은 일 때문에 베트남에 나가 있고 어제 전화 받은 아들은 오늘부터 3일 연속 학교 기숙사에서 보내기로 했다며 자꾸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한다. 하는 수 없이 그 아줌마 말에 이끌려 뚱뚱한 아줌마의 집으로 갔다. 빌라 2층에 사는 이 아줌마는 나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며 자기가 금방 식사 차려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뚝딱 고등어구이에 불고기에 된장찌개가 차려져 나온다. 나보고 어서 드시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낯선 아줌마의 집에서 이렇게 밥 먹기가 사실은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다. 아줌마는 그런 나를 보며 자신이 밥상에 빼먹은 게 있다면서 잠깐만 기다리란다. 그리고 뒤이어 소주와 소주잔 2개를 가지고 온다. 술이 빠질 수 없지 않겠냐며. 아줌마는 내게 소주를 따라줬고 나도 아줌마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그렇게 밥과 함께 1잔, 2잔, 3잔, 4잔 계속 마시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좀 알딸딸해진 상태였는데 마주보며 함께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던 이 뚱뚱한 아줌마가 어느새 내 옆에 찰싹 붙어 앉아있다. 그러면서 뒤이어 개숨추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난 그 눈빛에 이끌려 이성의 끈을 놓으려는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뚱뚱한 아줌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줌마는 산통 다 깬 전화벨이 얄미웠는지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전화기가 놓여있는 쪽으로 일어나 걸어간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전화하는 내용이 다 들렸는데 듣자 하니 또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간다는 내용 같았다. 아줌마는 전화를 끊고서 싱글벙글 웃길래 난 모른 척 아줌마에게 물어봤다. 언제 또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 타냐고 물어보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방금 스케줄 잡혔다면서 안 나가고 싶어도 그쪽 인원 수대로 맞춰야 해서 자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는 수 없이 나가는 거라고 한다. 난 그 말을 들으니 괜스레 화가 났다. 내 여자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닌데 이 아줌마가 다른 남정네들이랑 같이 노는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또 탄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난 집에 가겠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가 내 팔을 잡고서 어디 가냐고 하는 거다. 난 잘 먹었다며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나보고 너무 무심하다며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어딨냐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럼 뭐 더 해야 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나에게 아까와 같은 눈빛을 보내며 그럼 자기가 그냥 여기 괜히 데리고 왔겠냐며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자고 사장님을 데리고 왔겠냐고 하는데 난 그 말에 헛기침이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그 아줌마의 집에서 이제 나갈 채비를 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사장님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는 게 꿈만 같다면서 정말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여 이렇게 살까지 많이 쪘다며 지금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듯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난 그런 아줌마를 뒤로 하고 이제 가겠다고 말하며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10분 뒤 문자 한 통이 날아온다. 그 뚱뚱한 아줌마다. 아줌마는 나에게 문자로 사장님이랑 회의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단다. 자세한 이유는 말을 안 했지만 뭐 주부인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다. 사실 나도 오늘 하루 이 아줌마를 만나고 나니 그다지 더 만나고 싶다는 느낌은 없었다 보니까 이 아줌마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듯 날 가차없이 버린 듯한 느낌이다. 난 그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고 그 뒤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도 찢어버렸고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도 지웠다. 그냥 나도 사실도 더 만나고 싶다는 느낌이 썩 안 들었다. 한번 같이 오래 있어 보니 뚱뚱한 아줌마는 나랑 안 맞는 느낌이랄까. 길게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자주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즐기는 아줌마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였고 난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는 그 뒤로 타지 않았다. 뭐 여러 번 길게 경험해서 좋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난 한번 경험해본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